여당의 대변인인지 여당의 대표인지 분간이 어렵더라고요. 대통령이 약속하고 당헌까지 개정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어긴 사람 우리 헌정 역사에 있었습니까?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결정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일호의 원전이 초기 폐쇄되는 것은 역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원전 6기 규모의 48조 원의 풍력 사업을 발전한 것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레카 대통령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교통사고 날 때 레카가 빨리 오잖아요. 귀신같이 달려오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6선을 하시고 또 민주당 당대표도 하시고 또 국회의장도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느 언론을 보니까 정책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시동을 했다는 말들 잘 돼 가십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바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에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난 이후에는 기재부 보고는 기재부의 나라냐, 또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 보고는 개탄스럽다 등 소위 문바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독해졌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중에 딱 한 가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한 약속은 지켜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입니다. 화면의 경실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서울 25평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보다 4배나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4년보다 2배나 뛰었습니다. 이거 경실련 자료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서울시 행정, 도시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론가 현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자금이. 그래서 수요는 넘칩니다. 공급, 많은 의원들, 동료 의원들한테 답변하는데 그 공급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급을 안 해서 지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잘못된 관료들이 써준 걸 가지고 이 박성중이나 국민들 앞에 정보를 호도하는 겁니다. 2012년 박은순 전 시장이 시장되자마자 400군데 뉴타운 계획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5만 가구가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재건축 재개발에서 안전진단 강화, 용적률 하향, 청수 억제, 그 다음에 여러 인허가 지연,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날아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 3만 5천 가구 정도가 날아가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들어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한 정부에서 이렇게 25번 발표된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5개월 만에 공급의 씨가 마른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전세 가격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제 주변에 25평 아파트는 한 5억 올랐더라고요. 어느 정부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 대란입니다. 총리, 올해 국가 채무나 국가 채무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국가 채무액, 국가 채무 비율. 굉장히 많죠. 47%까지 올라갈 겁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지난 헌정 70년 동안 66년 동안은 626조였고요. 문재인 4년 동안에 325, 그 절반에 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빚 폭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청년 체감 실업률이 26% 최고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결정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 원전이 조기 폐쇄되는 것은 역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던 산업부 공무원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하고 신내림을 받아서 야밤에 문건을 삭제하는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원전 6기 규모의 48조 원의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올해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회견은 5번에 불과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자주 언론에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작은 것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총리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습니다. 혹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몇 번이나 한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50번 넘게 했습니다. 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은 어느 정도 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그런 통계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국가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뒤에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윤 갈등 때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때에도, 박은순 오거등 사건 때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 때에도, 윤미향 해부정 사건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역대로 최대로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통령께서는 의사를 말씀하셔야 될 때, 또 지시를 해야 될 때,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될 때는 항상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레카 대통령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레카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교통사고 날 때 레카가 빨리 오잖아요. 귀신같이 달려오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화성 공공 아파트라든지 또 백신 관련 이런 다른 회사 대표 회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나타납니다. 총리가 생각할 때 박은순 전 시장은 성범죄자입니까?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죠. 인권위에서 말과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까 부동산 정책이 공급이 안 돼서 실패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전 현직은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화면에 놓을 겁니다. 전 현직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 이걸 거짓말이라고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라고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부분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그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분 장관들이 공급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좀 더 공급이 많아져야 그래야 이 과도한 수요 초과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을 발표를 했고 그 정책 집행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터이니까 지금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택 공급도 늘리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참 그럽니다만 공급 부족이 아니다 자꾸 허이기 때문에 공급을 한 이율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KBS 수신료 인상이라든지 정현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우리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뭔가 진정한 의미 논의를 하겠다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경험해보니 결과적으로 나라가 파탄나고 건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이길 거냐? 남한은 문재인 보유, 북한은 핵 보유이라는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미래 역사책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나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